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 겨울에 이제 5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게 결국 봄까지 이어오면서 지금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조금은 해소가 돼서 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 해갈까지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올해 농사 걱정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가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장마는 언제쯤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를 기다렸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가뭄이 정말 큰 문제인데, 자, 그 농촌에서는 올해 농사를 망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뭐 벼농사의 경우는 사실 원래 이 시기가 모내기는 이미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충남 지역은 물이 없어서 이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하는 논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또 농사를 위해서 이 하천에서 담아온 물을 논으로 부어주는 뭐 급수차나 살수차도 품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또 5월에서 6월에 심는 고구마, 감자, 마늘 등도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농가의 경우는요, 이 옥수수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니까 기계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기계가 밭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땅이 메마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네. 이 장기간 가뭄에 이 저수지와 강도 메마르면서 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충남 홍성군에 있는 벽정 저수지의 경우는 평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저수량이 떨어졌고요. 또 강원도 인제에 있는 소양강 상류는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지나간 화면만 봐도 정말 가뭄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로 봤을 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네, 뭐 수치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50년 만에 겨울 가뭄에 이어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올해 봄마저 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음으로써 역대 최악의 가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 주말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에 따라서 비가 조금씩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6월 6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전국 누적 강수량을 살펴봤습니다. 표로 준비했는데 지금 전국 평균 강수량이 6개월 기준으로 193.6mm입니다. 이 정도면 또 어느 정도 비가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일 수도 네. 있는데 이건 평년의 55.6%에 그친 수준입니다. 예. 이 원래대로라면 최근 6개월 사이 강수량이 300mm는 넘어야 하거든요. 양으로 보면 아직 150mm 이상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기분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수치상으로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오기도 했는데 그런 지역 중에서도 가뭄이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딘가요? 네, 이거는 이 기상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가뭄 지수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가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상청에서 시각적으로 표로 나타내서 자료를 발표합니다. 예. 네. 이 강수량만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월 또 최근 6개월의 가뭄 지수를 분석을 한 건데 최근 6개월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게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가뭄 지수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전국 대부분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네. 그렇네요. 네, 이 전국 노란색이라는 게 전국이 지금 가뭄 상태라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도 약한 가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이 가뭄이네요. 네, 노란색은 보통 가뭄입니다. 그런데 충청과 영남 지방을 보시면 색깔이 어떻죠? 좀 더 짙네요. 네, 네. 진한 주황색으로 돼 있어요. 예. 여기가 심한 가뭄 상태인 건데 경계를 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가뭄이 나타난 데에는 지난 5월 강수량이 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강수량이 말 그대로 심각했습니다. 이 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 내린 비가 5.8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 한 100mm 정도는 돼야 하니까 뭐 거의 안 내렸다. 5.8mm면 거의 안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앞서 영남 지방의 이 가뭄 지수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거창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대형 산불이 났던 밀양 그리고 뭐 합천이나 울진 이런 곳도 2-3mm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강수 일수조차 뭐 하루 이틀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온 건데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100mm 이상의 비가 현재 더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도를 보니까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대형 산불이 났던 밀양 지역도 가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농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굉장히 크겠지만 산불도 또 문제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보통 산불은 원래 겨울에서 봄까지 많이 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쭉 늘어나다가 5월 정도 되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게 봄비가 내리면서 산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산불 건수를 예년과 비교한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보라색이 예년 산불 건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5월부터는 확연히 산불 건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붉은색이 올해의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산불 건수 자체가 늘어난 건 물론이고 산불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5월에 예년보다 산불이 2배 이상 많이 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5월에 원래는 100mm가 와야 하는데 5.8mm 정도, 완전히 정말 거의 안 왔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자, 올해는 정말 산불 건수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피해 면적이 큰, 유난히 큰 대형 산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울진, 뭐 삼척, 합천 이런데 네. 저희 그리고 또 밀양까지 대형 산불이 올해 진짜 줄줄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난 3월 울진 산불은 역대 가장 길었던 213시간. 그러니까 무려 9일 가까이가 이어지면서 울진에서만 산림을 14,000여 헥타르를 태웠다고 합니다. 네. 또 밀양 산불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5월 말에 발생해서 6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나흘 만에 진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밀양 산불은 1986년 산불 통계가 이루어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늦게 발생한 대형 산불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겨울부터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 낙엽의 수분 함량이 낮아졌고 또 6월까지도 그래서 대형 산불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건데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봄비도 적게 내리는 터라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산불 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산림 당국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6월 19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대형 산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복구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네. 예, 가뭄이 계속 이어져서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텐데 가뭄이 해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네, 뭐 결국 그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난주부터 뭐 지역에 따라서 비가 조금씩은 내리고 있지만 이미 너무 땅이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로는 사실 거의 해갈되긴 어렵고요. 이 가뭄이 진짜로 해소가 되려면 우기, 그러니까 장마가 와야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장마 시작 시기는요. 제주도가 이번 달 19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또 남부지방은 23일, 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25일이 이제 평년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예년처럼 비가 내려준다고 하면 다음 주 초반부터는 장마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이 기상청이 아직 비 예보는 물론 장마 예보도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기상 예보 모델마다 장마 시작 시점을 다르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층에 분포한 찬 공기가 아직 세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부 지방에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질지언정 내륙으로 이 장마 전선이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 상태입니다. 예. 일부 모델에서는 21일 전후해서 이 남해안 지역 또 21일 이후 내륙에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한데 이 기상청 역시 22일쯤엔 이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는 아니지만 비는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가뭄이 해소할 수 있는 비가 전국에 충분히 내리길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이 올해 장마 기간에 비가 자주 내리진 않지만 한 번 내릴 때 집중호우로 굉장히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산불이 난 곳은 땅이 이미 메말라 있는 데다가 산불이 나면 이 나무의 뿌리들이 약해지거나 타버려서 이 집중호우가 생겼을 경우 토양 유실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산불 발생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번 장마 기간에 이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봤는데 오죽 가뭄이 심하면 이제 콘서트에서도 물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 또 한편에서는 빗물 재사용 같은 그런 수자원 관리 체계도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가뭄을 계기로 물 관리 체계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